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부진한 경기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많은 또 국내 팬들, 축구 팬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경기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또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바람 속에 또 2월 14일 오늘 오전에 국내 뉴스 포털에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적설이 재점화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매체들이 역시 직접 취재한 얘기라기보다는 외신을 인용한 내용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이고 이 보도의 신빙성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이 연결된 팀들의 상황 어떤지 한준TV에서 외신보도 뉴스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보도의 출처 1차적으로는 영국 인터넷 매체 HITC에서 주요 소식으로 보도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이 국내 매체들이 HITC를 인용 보도한 것이에요. 이 HITC는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데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보다는 이 HITC도 다른 영국 매체라든지 다른 해외 유럽 매체들의 보도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조금 자극적으로 인용하고 소개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4일 새벽에 나온 내용인데 결코 어떤 문제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토트넘의 선수가 30살이 됐는데 3,500만 파운드의 팀을 이제 떠날 수 있는, 토트넘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이런 매체들이 또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누군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데 사진에 이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은 스탠 콜리모어라는 리버풀의 전 스트라이커가 커트 오프사이드라는 또 다른 영국의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인용해서 HITC가 소개한 것입니다. 즉 자체 소스가 아니고 아마 스탠 콜리모어도 이 손흥민 선수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던 글은 아닐 거예요. 그랬다면 이 커트 오프사이드의 기사 자체가 크게 알려졌을 텐데 일단은 이제 이 인용된 내용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자면 스탠 콜리모어가 커트 오프사이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3,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540억 원에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과 계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또까지 설명을 했어요. 콜리모어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에 독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보도가 조금 이제 인용된 거니까 자극적으로 조금 이제 왜곡해서 조금 이제 날조까지 돼서 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원문을 봐야 한다. 영국의 커트 오프사이드도 사실은 이제 공신력이 높은 매체라거나 취재력이 있는 매체는 아니에요. HITC처럼 최근에 인터넷이 또 이제 확산되고 또 많은 매체들이 이제 조금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 떠오른 매체인데 그래도 커트 오프사이드는 HITC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자금력을 갖추면서 최근에는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라는 이탈리아 이적시장 전문가로부터 독점 컬럼도 이제 받아서 또 게재를 하고 있고 지금 스탠 콜리모어 같은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를 또 섭외해서 컬럼을 소개하는 등 점차 공신력도 높이고 독점 기사도 늘리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HITC보다는 커트 오프사이드가 조금은 더 나은 매체다. 다만 이 스탠 콜리모어의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 주간의 토킹 포인트,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이슈를 짚어주는 내용 속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도 좀 포함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다룬 이슈들이 아스널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에서 나왔던 VAR 오심 사태와 또 아스널과 맨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맨시티가 최근에 폼이 좋았던 잭 그릴리시를 좀 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여기에 토트넘의 부진과 그 부진 속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우선 스탠 콜리모어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잉글랜드 대표 경력이 있는 공격수 출신이에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를 거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8골을 넣었었고요. 그 기간의 활약을 통해서 잉글랜드 대표로 뽑혔는데 잉글랜드 대표로는 3경기만 뛰었으니까 아주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수준급 선수였다.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 풀럼, 레스터시티 등을 거쳐서 2001년에 스페인의 오비에도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 이후에는 각종 그 스포츠 관련 사업과 또 이런 그 컬럼 기고와 또 연설과 또 축구 전략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레전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사이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는 인물로서 이런 발언권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가 무려 89만 6천, 그러니까 90만에 육박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허튼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스탠 콜리모어가 이 컬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것이냐, 토트넘의 부진을 분석하면서 콘테 감독도 비판했고 그런 과정 속에 손케디오의 해체를 전망하면서 이미 콘테 감독에 대한 거취라든지 케인 선수의 상황은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해왔고 또 많은 정보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스탠 콜린모어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보도 원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팀과 맞지 않는 감독이 있는데 스퍼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파 베니테스의 에버튼, 주제 무리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랬다. 스타일적으로 토트넘 팬들은 팀이 원하는 방식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콘테 감독이 그걸 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왜 모든 비난이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만 향하고 콘테 감독이나 선수들에게는 불붙지 않는지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토트넘 팬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원하는데 콘테 감독은 그런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는 조금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성과도 냈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줬고 지지를 해줬는데 올 시즌에는 내용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으니까 콘테 감독을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구단을 운영하는 레비 회장 쪽으로만 쏠리냐. 선수나 감독이 지금의 부진에는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콘테 감독을 향해서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세계팀 뭐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뭐 이런 팀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콘테 감독의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토트넘에서 잘할 수 있는 토트넘만 위한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콘테가 토트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콘테 감독을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컬럼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럽의 관점, 토트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콘테가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닌 가운데 해리 케인도 떠날 수 있고 손흥민도 떠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우려되는 점이다. 콘테는 나가도 되는데 손케디오가 나간다면 토트넘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둘 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내가 봤을 때 이 콜리모어가 생각했을 때는 올 시즌이 끝나면 손케듀오 파트너십은 깨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손흥민이 떠나든 케인이 떠나든 둘 중 한 명은 떠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콘테 감독도 이런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 팀 나의 최고의 선수들이 더 떠날 수도 있고 또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고 팬들도 구단에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토트넘에서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콘테도 지금 토트넘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떠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레스터시티에 4대1로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이 올 시즌 4위 내의 성적을 거두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냉정하게 짚으면서 토트넘은 지금 모든 점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으로 가고 있다.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적을 이제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양자가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축구계의 승리를 알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선수 출신으로서 얘기한 것인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 본인도 유럽의 많은 팀을 체크할 것이고 유럽의 팀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파트를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면 손흥민은 독일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왔고 손흥민 선수가 나는 독일로 돌아가서 경력을 마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성장해서 온 선수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황혼기 혹은 말년은 독일에서 보낼 수 있다. 나는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과 포지션이 같은 사디오 마네를 보유했다는 걸 안다. 지금 너네가 내가 바이에른 상황을 잘 모르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마네가 있든 없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뭐냐?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토트넘도 손흥민과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손흥민 선수를 공짜로 내주고 싶진 않을 것이다. 2023년 여름에 이적을 안 시키면 2024년이 되면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염가거나 거의 프리 상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이 되면은 31세가 되니까 나이도 많다. 결국에는 지난해 여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을 맞이하는 상태에서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쌩쌩한 모습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천만 파운드 이상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버풀이라든지 몇몇 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낫폴 세일인 상태였고 손흥민 선수도 떠날 이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예 뭐 논의조차 안 됐던 것인데 이 이적료가 반값으로 떨어진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최소한 문이 날 것이다. 실제로 영입을 못할 수는 있어도 바이에른 뮌헨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3,500만 파운드 정도 조건에 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실제로 이제 사디오 마네도 리버풀과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그 금액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고요. 현재도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공격 보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자 또 프로 정신도 좋고 평판도 좋고 그런 가운데 분데스리가 경험이 있는 또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매력적인 옵션인 거고요. 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도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자 한다라는 보도들이 조금은 공신력이 낮지만 스페인 쪽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그 얘기들이 뭐 실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의 시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파리도 움직일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경우 또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대형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많은 팀들이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 조금의 이적료를 나이가 든 선수에게 쓴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수익도 낼 수 있고 팀의 분위기도 대신할 수 있고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활약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보다 냉정히 말했을 때 분데스리가나 이제 리그왕의 경쟁력은 좀 낮잖아요. 그런 가운데 강팀이니까 충분히 이제 몇 년 더 손흥민 선수를 최고 수준으로 쓸 수 있는 팀들이 바이에른과 파리 생제르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의 잔류를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원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탠 콜리모어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프리미어리그에 남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개인적인 활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동기부여가 크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동기부여는 결국에 우승컵을 드는 것인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간다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토트넘 이런 팀들인데 맨유와 맨시티는 이미 많은 측면 자원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흥민 선수에게 영입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어렵고 측면 보강이 필요할 때 이 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미 그런 시간은 지나갔다. 그리고 첼시와 아스널은 토트넘과 런던 지역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갖고 있는 애정이라든지 또 토트넘이 이런 라이벌 팀들에게 선수를 보냈을 때의 입을 그 부메랑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토트넘보다 밑에 팀에 가느니 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유럽에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갈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바이에른 뮌헨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1월 이적 시장에 임대 영입으로 맨시티의 칸셀로를 데려와서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좌우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좌우 윙에 가깝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7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맨시티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의 디렉터인 하산 할리아미지치가 칸셀로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완전 영입을 하려면 이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7천만 유로를 우리가 쓸 수는 없다.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을 보면 특히 칸셀로가 오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나겔스만의 3-1-4-2 포메이션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칸셀로가 오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윙백을 운영하면서 이 선수를 오른쪽 왼쪽 다 써보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인데 호펜하임 감독 시절에도 굉장히 과감한 3-1-4-2 포메이션으로 선풍적인 그 효과를 냈어요. 3백으로 뒤를 안정적으로 받치고 한 명의 미드필더를 한 명만 두고 무려 6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것. 좌우 윙백으로 이제 칸셀로와 그나브리 뭐 칸셀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코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성이 있고 밀로와 슈퍼모팅의 투톱에다가 본래는 측면을 커버할 수도 있는 이선 자원인 사네와 무시알라를 이제 2명의 10번 역할로 두고 있거든요. 지금 마네 선수의 컨디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네가 회복된다면 뭐 칸셀로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마네를 쓸 수가 있겠지만 사실 마네가 있다고 해도 이 선수가 나이가 있고 또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공격 숫자가 많은 가운데 게다가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아직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케인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케인이 만약에 바이에른으로 오지 못한다면 바이에른은 케인 대신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영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슈퍼모탱이나 토마스 밀러가 나이도 있잖아요. 특히 슈퍼모탱은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고 밀러는 남는다고 하더라도 1, 2년 뒤에는 은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라이커 자리도 볼 수 있고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도 볼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나겔스만의 새로운 이 3-1-4-2 포메이션에 적합한 선수로서 바이에른이 노릴 수가 있다. 마네가 있어도 마네와 함께 뛸 가능성도 있다. 슈퍼모탱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마네가 이 칸셀로 자리에 들어가거나 둘이 교차로 움직인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충분히 올여름에 3,500만 파운드로 손흥민을 살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도 또 투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팀 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또 스폰서십, 한국 기업의 스폰서십을 통해서도 메울 수가 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이미지도 좋은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케인을 노렸던 것처럼 케인이 못 올 경우에는 영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M&M 트리오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인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리오넬 메시는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월드컵을 우승하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도 내가 챔스 우승을 하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재계약 협상이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만 더 할 것이다. 결국 2024년에 팀을 떠날 거란 얘기고 음바페도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지만 2024년 여름이 되면 자신의 의지로 팀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에 있다라고 해요.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 사실 이제 음바페는 떠날 생각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선수가 떠날 경우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손흥민 선수가 좀 적합한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이마르도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진을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네이마르 메시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음바페가 빠지면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필요하고 또 메시가 떠날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공격수의 충분한 숫자가 필요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거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또 하나의 이슈는 해리 케인 선수의 거취인데요. 사실 최근에 케인 선수가 이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라는 보도들도 있었고 또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재계약을 안 한다면 토트넘은 올여름에 무조건 케인 선수를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케인 선수가 최근에 맨시티를 꺾으면서 토트넘 통산 267호 골로 구단 역대 최다 득점 선수가 됐고 또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앨런 시어로의 대기록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에 가시권에 왔어요. 이제 61골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토트넘에 남거나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 레비 회장이 설사 케인을 공짜로 풀어주는 산이 있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내에 라이벌 팀으로는 보낼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기록 도전을 원한다면 결국에 토트넘에 남을 수가 있고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또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최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케인이 남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매각 대상으로 이제 고려될 수 있다. 뭐 나서서 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제안이 온다면 케인이 남기로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스탠 콜리모어의 얘기도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케인이 남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케인 선수의 이제 9번 공격수 자리에 적임자가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은 지금 토트넘 내에 꽤 많이 영입이 됐어요. 지금 뭐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클럽 레코드에 준하는 금액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선호하는 위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백업으로 뛰고 또 오른쪽으로 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쿠루세스키는 이미 2000년생의 어린 나이로서 토트넘의 한쪽 공격을 책임질 자원으로 자리를 이미 잡았고 또 단주만은 임대 후 옵션 영입 조건이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이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데려와서 전천후 백업 자원으로 쓸 수 있어요. 히샬리송, 케인, 쿠루세스키를 주전으로 두고 단주마가 백업으로 있고 브라이언 힐도 결국에는 이제 조금 성장해서 데려온다면은 공격수 숫자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한 명 정도 유망주를 끌어올려서 또 뭐 데인 스칼렛이라든지 트로이 페러시든지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거나 혹은 이제 2군 팀에 새로운 유망주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짜로 손흥민 선수를 내주는 것보다 이적 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탠 콜리모어가 전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도 중요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얼마나 또 폼을 끌어올리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기록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 적절한 제안으로 협상이 가능한 여름 이적 시장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의 올 시즌 어떻게 끝나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종 외신의 보도와 국내 매체들의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분석해서 한준TV에서 진짜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